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선거구별 후보 면접이 진행될 예정인데 공천 심사를 앞둔 후보자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는 모두 4명의 예비 후보가 지원했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정준호, 김혜경 후보로 다음 주 화요일 이들에 대한 공천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중앙당 공관위는 면접에서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시하기로 했고 시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전남지사 공천에는 김용록 지사 외에 다른 후보들이 신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선 없이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 반드시 승리하는 공천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선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경우 서대석 서구청장과 박시종 예비후보가 적격 심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중앙당 결정은 빠르면 이번 주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당은 내일 회의를 열어 서구와 광산구를 뺀 3개 기초단체의 경선을 먼저 시작할지 5개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경우 640명가량의 예비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심사에 도전해 다음 주에 서류심사와 면접이 진행됩니다. 적합도 조사는 다다음 주에나 진행될 예정인데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5월 12일이 후보자를 등록하는 날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4일까지는 최종 후보자를 모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단체장 경선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공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례 심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공천을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에서부터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초긴장 상태로 공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이어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2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현직에 있는 김영록 지사와 장서궁 교육감도 순차적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지사 선거 출마자는 2명.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전남을 농업 대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중효 후보는 공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광양항의 스마트 항만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전남의 1인당 평균 소득을 4만 달러로 늘리고 순천과 구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영록 지사는 전남 지역 의대 유치와 해상 풍력 발전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지금까지 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미래교육 희망포럼 대표인 김동환 후보는 아침 급식과 방학 급식을 시행하고 교장 선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남 교육자치 플랫폼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중 후보는 지역 곳곳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 외국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맞서 연임에 도전하는 장서궁 교육감은 농산 어촌에 있는 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정선 예비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내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확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환경과 인력을 발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혜자 예비후보도 수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응시 자격을 줬다고 설명하며
학교 중간고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8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렸던 셈인데 격리가 끝나도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지연 씨. 격리가 끝난 지 5주가 넘었지만 잔기침과 가슴 통증이 계속돼 밤잠을 자주 설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완화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증상이 길게 이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시 또 한밤중이나 새벽에 계속 기침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불편하고 그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고 이게 곧 낫겠지. 후유증이 오랜 시간 이어진다는 뜻에서 롱코비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혼란,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은 확진자 중 최대 79%. 실제로 지난 3월 말 광주의 코로나 후유증 치료 클리닉이 세워진 이후 2주일도 채 안 됐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증상이 제각각이고 병명이 확실하지 않은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롱코비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보니 일반 감기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 달 이상 방치하면 세균 감염 등으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증상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해보고 적합한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롱코비드는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어떤 병명과 적합한 치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꼭 방문을 해서 숨어 있는 병을 찾아내야죠. 방역 당국은 더 효과적인 치료 대응을 위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아내의 출산으로 병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빌리고 달아났던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30여 차례가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31일 저녁 해남에서 목포로 향하던 택시 안.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못 가지고 왔다며 승객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택시기사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계좌로 나중에 빌린 돈을 보내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4만 원 돼갖고 100만 원 보내라 할까요? 그래, 100만 원 보내라 해도.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심지어 허공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전화를 하는 척도 합니다. 이 남성은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가짜 정보를 알려준 뒤 돈을 받고 달아났습니다.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수법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택시기사의 동정심을 이용한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안 왔대요. 그래서 그때 직감다 내가 사기당했구나. 33살 A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30여 차례가 넘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고 범행 전후에 사용한 렌트카가 있어서 그걸 함께 추적을 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길에서 산책 중이던 푸들이 하운드 무리에게 공격을 당해 죽은 사고와 관련해 피해 견주 측이 가해 견주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피해 견주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견주가 하운드 4마리에게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외출을 하는 등 반려견 관리를 무책임하게 해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맹견 5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키와 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1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이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성매매와 마약까지 일삼은 37살 약사 A씨에 대해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